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에 살고 있어요. 매번 눈팅만 하다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저도 제 이야기를 한번 써내려 볼까 합니다. 전 부모님 두 분 다 검소한 동사무소 공무원으로서 저에게도 철저한 가정교육과 늘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살지 말라는 신념을 심어주시며 저 역시도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 가정교육을 받고 자라다 보니 정말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두 분 다 그냥 행정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많은 연봉은 아니었지만 저한테는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해주셨죠. 그렇게 전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자랐어요. 그리고 전 성인이 되어서 부모님과 같은 길을 걷게 되었죠. 구급 공무원이었지만 제 직업에 만족을 했어요. 그리고 같은 직원의 권유로 선을 보게 되었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뭐든지 쾌활하고 명쾌한 남편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연애가 시작되었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우리 집은 뭐 큰 사업체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나랑 결혼하면 힘들진 않을 거야. 나도 자신 있고 그 회사 내가 물려받을 거거든. 그러니까 땡 잡았다고 생각하면 돼. 장난이고 평생 잘해줄 테니까 결혼하자. 자신이 있어 나는. 좋아. 나도 더 많이 노력할게. 우리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자.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야. 왠지 잘 맞는 것 같아, 우린. 뭐든지 적극적인 남편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본인에게 자신감 있는 모습도 보기 좋았고요. 평생 틀에 박히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저에게 남편은 조금 특별한 존재로 다가왔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였고 본격적인 10월드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일이 아버님과 같이 하는 사업체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댁과는 합가를 하게 되었죠. 남편도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전 오히려 시부모님 적적하지 않으시겠다는 생각에 오히려 좋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접해보지 못한 세상에 마주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의 성향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처음엔 그런 부분이 살짝 거북하게 다가왔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아니 그때는 내가 경황이 없어서 못 물어봤는데 부모님 두 분이 공무원이면 뭐 9급으로 들어가셨으면 이제서야 겨우 7급이나 6급 되신 거니? 아니 내가 아는 사람은 검찰청 쪽에 있는데 5급이거든. 그 정도 급수는 안 되신 거지? 아, 네. 엄마 아빠 둘 다 아마 처음 그냥 시험 보고 들어가셔서 9급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정년퇴직하실 때가 되셨으니까 6급까진 되셨고요. 그래도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신 편이어서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 때 공무원들이 어디 공무원들이니? 요즘에야 철밥통 하니까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드는 거지. 우리 때는 할 거 없는 사람들이 공무원 한다고 했다. 아니 꼭 너네 엄마 아빠가 그런 케이스라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네? 그래도 성실하게 일도 하셨고 직장에서 능력도 많이 인정받으신 분들이세요. 그런 식으로 말씀 안 하셨으면 해요. 어머, 괜히 발끈하는구나. 그냥 우리 때 대부분 그렇다는 거지 뭐. 너희 엄마 아빠 싸잡아서 얘기한 건 아니란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 말을 하는 저희는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과 굳이 왜 우리 엄마 아빠를 깔아뭉개려고 하는 건지 싶었죠. 아버님이 유통회사를 하셨고 남편 말론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다가 점점 잘된 케이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본인은 부모님을 제일 존경한다고 했죠. 아무래도 밑에서부터 올라왔다 보니까 성공과 야욕이 굉장히 대단한 남자였어요. 본인들도 무에서 유를 이루신 분들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단지 그것이 남을 깔보게 되는 계기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부모님과 맞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약간 그러신 분들이었거든요. 우리 아빠 엄마처럼 성실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우리가 진짜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데. 당신은 절대 상상도 못할걸. 아, 그래? 당신 얘기 들어보면 정말 대단하셔. 그래도 밑바닥부터 자본금 조그맣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올라왔다니. 당신이 그렇게 느낄만 하지 뭐. 아버님이랑 어머님도 진짜 힘드셨겠다. 지금 그래도 보상받고 계시니까 좋으실 거야. 내가 회사를 더 키워야지. 난 나한테 도움 안 되는 인간들은 모조리 다 치워버릴 거야.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기야, 너무 그렇게 주변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건 안 좋아 보여. 꼭 이득이 있어야 인간관계를 하는 건 아니잖아. 무슨 소리야? 이득이 없는데 관계를 왜 맺어? 내 사전엔 그런 건 없어. 결혼도 마찬가지야. 당신이 나한테 기댈 것 같지 않은 여자기 때문에 선택한 거지. 혹시라도 나를 믿고 사치를 부리거나 한다면 얄짤 없어. 알겠어? 난 그런 놈이니까. 자기야, 말 너무 막한다.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그렇게 재고 따지고 하는 거야, 지금? 너무해, 정말.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야. 지금의 너는 훌륭한 와이프고. 난 그걸 얘기하려고 한 건데. 오해했다면 미안해. 화 풀어. 가끔 남편은 이런 식으로 말을 툭툭 내뱉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솔직하고 화끈한 모습이 매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이 이어졌죠. 시어머니도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젊어서부터 철밥통을 유지하고 있는 저희 부모님 얘기를 그렇게 항상 달고 사시더라고요. 사실 듣기는 거북했어요. 저도 몇 번이나 싫은 티를 많이 냈던 적도 많았고요. 가만 보면 공무원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나 싶을 정도로 부모님 얘기를 많이 꺼내셨죠.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저러는지 말이에요. 공무원이야. 뭐 철밥통인 거 말고 메리트 있니? 월급도 쥐꼬리만 해가지고. 안 그래? 너야 뭐 결혼했으니 그렇다 치지만. 아니 너희 부모님은 어떻게 두 분이 그 월급으로 사셨다니? 검소한 건지 안 쓰고 살았던 건지 이해가 안 가는구나. 검소하신 거죠. 그리고 쓸 땐 쓰시고 그러세요. 사치는 하지 않지만요. 지난번부터 어머님, 무슨 공무원에 억하심정 있으세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래도 부모님이 평생을 공무원으로 일하셨는데 좀 듣기 그러네요. 어머,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너 무서워서 말을 할 수 있겠어? 참나. 아무래도 편하게 사셨겠지 뭐. 풍파를 겪었겠어? 아니면 우리처럼 돈 많이 벌려고 노력을 하셨겠어? 그냥 또박또박 나오는 월급 가지고 편하게 사셨을 거 아니야? 그냥 그래서 얘기해 본 거다. 사람은 악착 같음이 있어야 하는 건데 네가 그런 걸 보고 뭘 배웠을지도 걱정이 되고 하니까. 그 말 뜻이 지금 제가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어머님, 섭섭해요. 정말 말을 하셔도 꼭 그렇게. 아니 뭐가 섭섭하다는 거야? 우리 집에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게 누구 때문인데?
너네 시아버지가 노력했지만 내가 옆에서 얼마나 악자같이 뒷바라지 한 줄 아니? 사업가 남편 만났는데 네가 그런 악착 같음이 없을까봐 걱정돼서 말한 거다. 아휴. 어머니 뜻 잘 알겠고요. 그래도 말은 생각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번 부모님 거들먹거리니까 사실 듣기 거북하네요. 어머님은 늘 본인이 잘났다 주의였어요. 기분이 너무 나빴죠. 무슨 말만 하면 공무원은 편하게 살았다. 매번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사니 얼마나 좋으냐 등등. 친정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남편도 은근히 본인의 부모님을 치켜 세우면서 저희 부모님을 까내리는 느낌도 들었고요. 매일 이런 생활이 반복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빼면 남편은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기에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미련한 일이었지만요.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이 조금 더 트렌디하시지. 사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세상 살아온 거에 있어서 아무래도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은 공무원이라서 좀 빡빡하고 고지식하지 않나? 당신도 걱정이야. 은근 고지식해서. 고지식하면 곤란해. 무슨 공무원들을 그렇게만 생각해. 그럼 나랑 도대체 결혼은 왜 했는데? 매번 어머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은근히 자꾸 우리 집 얘기하면서 까내리는 거 알아? 아니, 아버님 어머님 고생한 건 알겠고 나도 인정해. 근데 그렇다고 남의 인생을 무조건 쉽게 살았다고 단정 짓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나 진짜 불쾌해서 그러는 거야. 좀 그러지 좀 마, 진짜. 화나려고 하니까. 알겠어. 참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다. 그냥 그렇다는 거지. 꼭 그렇게 말을 하냐, 너도? 어쨌든 안 할게 더 이상. 사업가 와이프면 와이프답게 세상 보는 인식을 넓게 키웠으면 좋겠다 해서 얘기한 거야. 곧 규모가 커질 텐데 안 그래? 그날 제가 그렇게 화를 내니 남편도 더 이상은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몇 년이 지났고 전 임신도 하고 아이도 낳았죠. 귀여운 아들이었어요. 아들을 낳으니 남편과 시어머니는 본인들의 사상을 또 강요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남자는 화통해야 한다. 사업가가 되려면 우직해야 한다 등등. 아직 어린아이인데 저렇게 말하는 게 싫기도 하였지만 싸움이 되게 하지 않으려고 참았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의 정년 퇴직이 다가오고 있었죠. 전 그동안 고생한 부모님을 위해 뭘 해드려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평생 몸 바쳐 일했는데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딸 마음이었거든요. 엄마, 이번에 퇴직하시면 뭐 해드리지? 그래도 고생하셨는데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 이제 정말 제2의 인생 시작이잖아. 아니 그럼 두 분 수입이 아예 없으신 건가? 좀 걱정이네. 노후 자금은 제대로 해놨어야 할 텐데. 연금도 연금인데 뭔가 모아놓은 거라든지 그런 거 말이야. 공무원 월급으로 재산 불리는 건 너무 턱없나? 내가 다 걱정이다. 안 그래? 당신이 왜 걱정을 해? 부모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지. 설마 자기한테 뭐 손 벌릴까봐 그래? 아니 설사 그렇다고 해도 어쩜 그리 남처럼 딱 자르듯 말을 해? 나 진짜 서운해. 지금까지 당신이랑 살면서 늘 서운한 게 쌓였었는데 역시는 역시야, 알아? 걱정되니까 한 소리지. 우리 부모님 봐라. 사업하면서도 항상 뒷일 걱정하시느라 매번 다 노후 대비하시려고 노력하시잖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지.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도. 우리 우빈이한테 손 벌리면 되겠냐?
아낄 창창한 아들한테? 그래도 진짜 선 넘지 마. 매번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 무능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당신이 아는 게 다가 아니니까. 알겠어? 기가 막혔죠. 은근 아들을 빌미 삼아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부모님이 혹시라도 저에게 손 벌릴까봐 애초에 손절하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섭섭하더라고요. 가족이 뭔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한 번은 아들을 데리고 저희 친정에 갔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나 저희 부모님이 사준 아들 장난감을 보고는 남편이 또 한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선물을 받아도 가격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가격으로 급을 매기고 사람을 판단하곤 하였죠. 저희 부모님께도 그러더라고요. 가만 보면 장인어른도 진짜 구두세요. 애들 장난감이 얼마나 비싼지도 모르고 이걸 장난감이라고? 참나. 뭐가? 우빈이 잘 가지고 놀잖아. 가격이 중요해? 설마 우리 아빠가 저렴한 거라서 사줬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아니, 사람이 어쩜 매번 돈으로 그렇게 모든 걸 판단해? 난 진짜 그러라고 해도 그러지 못하겠다. 힘들어, 자기같이 생각하는 거. 아니, 맞잖아. 우리 엄만 항상 우빈이 최고만 해주려고 하는데 가만 보면 장인어른 장모님은 그러질 않으시니까. 이제 하다하다 아기 장난감 사주는 것도 비교가 되는구나. 난 이럴 때마다 왜 나랑 결혼했는지 의문이 들어. 알아? 뻔히 부모님 공무원인 거 알았고 나 공무원인 거 알았잖아. 근데 어떻게 매번 한다는 소리가 경제력을 그렇게 비교해? 진짜 무식해 보여. 알아? 돈 잘 벌고 많이 벌어서 본인 만족이 엄청 큰 건 알겠는데 솔직히 너무 무식해 보여. 우리 우빈이가 당신 닮을까봐 제일 걱정이야. 알아? 말 조심 좀 해줘. 우빈이도 이제 생각이라는 걸 하는 나이니까. 아, 지겹다 정말. 당신은 세상을 너무 몰라. 진짜 걱정이다. 우리 우빈이가 당신 닮으면 안 될 텐데. 나도 생각하는 부분이야. 알아? 정말 모든 게 지겹더라고요. 절대 남편과 이 대화에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벽이 존재했어요. 어떤 마인드로 살면 저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조건 본인들이 제일 잘났다 주의, 진절머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치기도 했고요. 그 일을 뒤로하고 곧 퇴직인 엄마께 제가 모은 돈으로 큰 선물을 하나 해드리고 싶었어요. 전 정말 저희 부모님을 존경했거든요. 그래서 퇴직 후 친구들도 만나시고 이제 좀 즐기며 사시라고 조그만 소형차 한 대를 사드렸어요. 남편은 길길이 날뛰었죠. 어머, 이걸 내가 받아도 되는 거야? 너 벌이가 얼만지 아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 내가? 아유, 고맙다. 엄마 차 있는데 뭐하러 샀어? 이 비싼 걸. 고마워. 정말 엄마가 딸 덕분에 호강하네. 고마워 우리 딸. 잘 타고 다닐게. 엄마 차 오래됐잖아. 이제 엄마도 좀 즐기고 사세요. 매일 그렇게 일만 하셨는데 즐기셔야지. 이제 아빠도 곧 퇴직이니까 두 분이 이 차 타고 좋은 데 많이 다니셔. 사실 차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서 내 마음에 좀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받아줘요. 차종이 뭐가 중요해. 네 마음이 중요하지. 평생 탈게 우리 딸. 고마워. 엄마 친구들한테 자랑해야겠다. 어쩜? 사진 좀 찍어줄래? 아유, 엄마 너무 감동이야. 어떻게 이렇게 예쁜 생각을 다 했어? 정말 눈물 나게 고맙다. 사실 엄마가 타던 차보다 작은 소형차였지만 엄마는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너무 기뻤고요. 단 한 사람만 빼고요. 남편은 엄마에게 차 선물을 한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퇴직하는 양반들이 왜 차가 필요하냐고 하면서 말이에요. 뭐? 차? 아니 퇴직하면 수입도 없는 양반인데 무슨 차를 사들였다는 거야? 돈은 어디서 나서? 간땡이도 크다 정말. 돈은 내 돈이야. 뭐 이것저것 모은 돈, 자기 돈 한 푼 안 들어갔으니까 염려 마. 그리고 우리 엄마 퇴직해도 당신한테 손 벌릴 일 절대 없으니까 제발 벌벌 떨지 좀 마. 왜 그래 진짜? 무슨 우리 엄마 퇴직하는 게 자기한테 그렇게 피해를 준다고 그래. 두고 보자. 손 벌리는지 안 벌리는지. 아니 사실상 연금 말고 수입이 끊기는 거 아니야. 이 세상 돈 들어갈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뭐 손을 벌린다고 쳐. 그러면 좀 안 돼? 내가 내 돈 벌어서 부모님 돕겠다는 게 이게 그렇게 죽을 죄냐고, 안 그래? 막말로 반대로 생각해봐. 아버님 사업이 쫄딱 망해서 우리한테 손 벌린다고 해도 당신 아버님이랑 연 끊고 살 거야? 아니잖아. 우리 집은 망할 일은 없지. 어떻게 일으킨 사업체인데 네가 뭘 몰라서 그래. 그렇게 쉽게 망하는 게 사업이 아니야. 알겠어? 결국 이 일이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남편과 마찬가지로 저에게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날 저도 폭발을 해버렸죠. 그렇게 시어머니와 대판하게 됐어요. 딸이 딸 돈으로 친정엄마 차 사주는 게 그렇게 잘못됐나요? 너 얘기 들었어?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너네 엄마 퇴직하는데 왜 네가 나대길? 너 그렇게 돈 함부로 쓰면서 어찌 큰 사람 와이프가 되겠다는 거야? 이 남편이 장차 이 회사 물려받고 얼마나 큰 사람이 될 인물인데 네가 그렇게 옆에서 못 모르고 돈을 써대? 아니 내 사전에 진짜 그런 경우는 없다. 응? 아유 속 터져. 분통해. 어떻게 차를 사줄 생각을 하냐고. 우빈 아빠랑 어머님 왜 그러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저희 엄마 차 사드리는 게 뭐가 문제라고. 그리고 제 돈이고요. 우빈 아빠 돈 한 푼 안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런 변명을 구질구질하게 하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상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소갈딱지가 작은 사람이 큰 인물이 될 리 있을까요? 지금 이 돈으로도 벌벌 떨어댔는데? 뭐야? 너 지금 우리 아들 보고 소갈딱지라고 했어? 어디서 배운 막말이야 이게? 넌 자격도 없어, 알아? 어디 큰 인물 난 사람이 되겠다고 나대길. 너 같은 게 그릇도 안 되는 게 말이야. 안 그래? 네 돈이면 남편 돈이기도 한 거지. 안 그러니? 그러게요. 제가 그릇이 안 되는 건지 그런 소갈딱지로 남편이 큰 사람 그릇이 못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 얘기라면 그만하세요. 전 자리를 박차고 방으로 들어갔죠. 시어머니의 분노하는 소리가 방까지 들려왔지만 모른 척했어요. 정말 듣기조차 싫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울면서 제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말이 통하지 않는 인간들이니 그러려니 했죠. 하지만 남편은 별말이 없더라고요. 이 사람이 웬일인가 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죠. 사실 명절이라고 해도 친정이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남편이라 조금 걱정이 됐던 건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아들만 데리고 간다면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이 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가게 되었어요.
시댁에서 명절을 세고 친정에 가니 엄마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엄청 차려 놓으셨더라고요. 이걸 보니 참 별의별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우빈이 어서 와. 할머니가 우빈이 기다렸지요. 김서방도 오느라 고생 많았어. 여기 앉아서 밥부터 들게. 지금 밥 먹을 기분은 아니고요. 오늘을 위해 그동안 참았네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빙빙 돌려 말하는 체질은 아니라서. 이제 실직하셨는데 뭐 들어올 수입이나 이런 부분은 해결하셨나요? 아니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은요?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미리 말하는데 사이 등에 빨대 꽂지 말고 딸 데려가세요. 그리고 우빈인 제가 키울 거고요. 뭐라고? 사위 등에 빨대? 당신 미쳤어? 이혼을 해도 내가 해야지. 당신이 뭔데 우리 집에 와서 이딴 행패를 부려? 지금 그 말은 우리 딸이랑 이혼을 하겠다는 건가? 단지 우리가 퇴직했다는 이유로? 알겠네. 뜻 잘 알겠어. 그리고 후회는 자네 몫이겠지. 이미 내린 결정 절대 거두지 말게나. 너도 준비해. 양육권은 네가 가져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러니? 양육권 같은 소리 안 해요, 아주. 누가 돈 없는 집에 애를 맡깁니까? 우리 아들 그렇게 살게 할 순 없어요. 법원도 당연히 재산 많은 저한테 양육권을 주겠죠. 우리 우빈이 절대 데려갈 생각 말고 그냥 딸이랑 사셨던 대로 구질구질하게 사셔. 알겠어요? 당신 미쳤지? 말이라고. 쓰레기 같은 인간. 내가 미쳤지. 저런 인간이랑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다니. 걱정 마. 너 후회할 거니까. 엄마는 긴 말이 없었고 저보고 곧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화가 나면 말씀이 많이 없으신 분이었죠. 그리고 전 그동안 제가 겪은 일들을 엄마에게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엄마는 노발대발하시며 왜 참고 살았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엄마는 제 기분을 풀어준답시고 저보고 쇼핑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좋았고요.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지만 엄마는 애써 그런 모습 보이지 말라며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가장 죄송했죠. 쇼핑이나 가자. 가서 맛있는 밥도 먹고 기분 좀 풀어. 너도 마음이 말이 아니었을 텐데 안 그러니? 얼른 준비하고 나와. 엄마. 엄마도 마음이 안 좋을 텐데 이렇게 나 생각 먼저 해줘서 고마워. 근데 나 오히려 지금 마음이 더 편하네. 이혼하면 죽니? 네가 뭐가 모자라서. 돈 있겠다, 엄마 아빠 다 있겠다. 아들 있겠다. 더 잘 살 수 있어. 오히려 좋은 거야. 진짜 걸렀어야 했는데. 눈빛부터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는지. 꼭 돈 없는 것들이 돈 생기면 그 지랄이지. 됐으니까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엄마와 함께 백화점을 가게 되었죠. 사실 엄마는 친정 쪽으로 재산이 많으신 분이에요. 직업은 공무원이셨지만 갖고 있는 건물과 땅이 많으신 분이었기에 평생을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었죠. 그렇게 백화점에 도착하여 쇼핑을 하고 81층에 있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엄마는 종종 오는 손님이었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엄마를 모시려고 하더라고요. 이미 VIP 쇼핑을 하고 온 터라 너무 출출했어요. 밥이라도 먹고 가자 하는 마음으로 레스토랑에 들어갔죠. 어머, 사모님 오셨어요? 오늘 에피타이저가 사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창가 자리로 모실게요. 아, 고마워요. 내가 친절해서 이 맛에 온다니까. 항상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마운 거 알죠? 아유, 배고파. 사모님이 어떤 사모님인데요? 불편사항 있으시면 항상 말씀해 주세요. 아셨죠? 그럼 조심히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레 직원의 안내에 따라 창가 쪽으로 가는데 하필 원수를 만났죠. 남편은 사업상 거래처 대접을 하려고 여기 왔더라고요. 저희를 보자 놀라는 모습을 보이고 직원이 엄마를 깍듯이 모시는 걸 보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싶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 남편이 만나는 거래처 직원이 저희 엄마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부동산 큰손이라고 이 바닥에서 소문이 나신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엄마에게 깍듯한 걸 보고는 남편도 이제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감지하더라고요. 어찌나 웃기던지. 아이고, 사모님, 여기 식사하시러 나오셨어요? 제가 명절에 찾아뵀어야 했는데 일이 바쁘다 보니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장 사장도 바쁠 텐데 다음에 차 한잔 해요. 뭐 좋은 매물 있으면 내가 또 얘기해 줄게요. 돕고 살아야지. 아유, 감사합니다. 사모님 덕분이죠, 뭐. 제가 나중에 거하게 대접할 테니 시간만 내주세요.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같이 식사하는 사람이 영 별로다. 이 사람이랑 아는 사이? 아휴, 눈 좀 높여야겠어. 사람 보는 눈. 그리고 눈치가 빠른 남편은 이제서야 뭔가 잘못 돌아간다는 걸 감지했는지 저희 자리로 와서 갑자기 안 하던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거래처 직원에겐 본인 장모라고 하면서 뻗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모습을 제가 철저히 부셔뜨려줬어요. 너무 싫었거든요. 장모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 당신도 어머님이랑 온 거야? 아니, 아까 보니까 직원이 사모님, 사모님 하던데 쇼핑한 것도 장난이 아니고 어찌 된 거야?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거지? 어쩐지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그냥 공무원 같진 않더라고. 뭔가 고풍스럽다고 해야 하나? 아, 장모님, 합석해도 될까요? 제가 지난 일도 사과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혼할 건데 무슨 장모님이야? 낯간지럽다. 아, 오해 마세요. 이혼 과정 중이거든요. 아주 인성이 바닥이거든요. 아, 이혼이요? 아, 김 사장, 우리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지. 사모님,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남편은 거래처 직원은 저와 이혼 소송 중에 있다고 하니 쏜살같이 남편을 두고 나가더라고요.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남편 놈의 초고속 반응을 보자 너무 웃기더라고요. 전 더 약 올려주자는 심보로 계속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제가 그동안 당한 모든 것들을 다 안갚음에 주고 싶었거든요. 돈으로 굴욕을 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남편이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왜? 우리 엄마가 재산이 많아 보여? 집에서 보던 거랑은 다르지? 이게 우리 집 본 모습이야. 원래 재산이 엄청 많거든, 우리 엄마가. 공무원은 직업이었던 거고,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검소하게 살아야 하는 거고. 이제 우리 엄마 아빠 퇴직하면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살라고 했어. 근데 이게 자기랑도 상관 있나? 갑자기 막 달리 보이고 그래? 웃긴다 당신도. 재산? 아니, 그럼 진작에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사실 투자처가 필요하거든, 지금.
이제 곧 남남 아닌가? 투자처 같은 소리하고 있네. 넌 글러먹었어, 이 새끼야. 어디다 대고 합석이야? 못 배워 처먹어가지고 어디 은근히 넘어가려 해? 네 눈빛이 애초에 마음에 안 들었어. 알아? 지금에서야 끝낸다고 하니 내가 그날 얼마나 좋던지. 그렇게 자수성가로 올라와서 남들은 다 우스워 보였나 보지? 태생이 난 부자라 노력을 할 필요가 없거든. 이제 좀 꺼져 주겠나? 엄마가 남편에게 꺼지라고 하자 남편은 무릎을 꿇고 그 레스토랑에서 엄마에게 싹싹 빌더라고요. 저에게도 말이에요. 어찌나 꼴이 우습던지. 이 남자는 오로지 돈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없는 사람은 무시하고 있는 사람에겐 벌벌 떠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내가 왜 진작 이런 걸 걸러내지 못했을까 하면서도 이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되겠어? 당신 엄마 도와서 싹싹 빌어 그럼. 생각은 해볼게. 그동안 당한 게 있어서 말이야. 안 그래? 당연하지. 내가 엄마한테 말해서 당신 앞에 와서 싹싹 빌라고 할게. 그러니까 당신도 좀 화 풀어. 진작 나한테 말하지. 우리 집 도착하기 전에 도착해야 할 거야. 나 조금이라도 늦으면 만나기 싫어지거든. 알겠어? 엄마, 우리 천천히 들어가요. 그리고 레스토랑을 빠져나와 집에 도착했을 무렵 시어머니도 와 있더라고요. 꼴이 참 우스웠죠. 남편이 뭐라고 말했는지 몰라도 시어머니도 저에게 납작 엎드려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속이 시원했습니다. 정말 끼리끼리라는 말이 딱이었어요. 그들은 돈의 눈이 아주 먼 모자였어요. 어찌나 돈에 눈이 멀었던지 저에게 바로 와서 사과할 줄은 사실 몰랐거든요. 미안하다 내가. 응? 아니 왜 진작 말하지 하는 거야. 그랬다면 내가 너한테 그런 굴욕 줬겠니? 용서해 주렴. 사부인 용서해 주세요. 제가 뭘 몰라서 그랬어요. 그래도 자식들 이혼시키면 되겠어요? 오빈이도 있는데 안 그런가요? 네? 사과는 받을게요. 이혼은 진행할 거고요. 사과 잘 받았습니다. 언제 사과 받아보나 했는데 생각보다 쉬운 무릎이었네요. 천하의 버러지 같은 모자 같으니라고. 눈에 돈밖에 없는 인간들. 어찌 인생을 철이 살고. 예, 소금 뿌려라. 재수없다. 아유,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우리 이번 사업 엎어지면 큰일 납니다. 네? 안 그래도 아이가 있는데 너그러이 용서 좀 해주세요. 아이 생각하고 우리 집 깔아뭉갰나? 말이 앞뒤가 다르네. 우리도 돈으로 좀 굴욕 좀 주려는데 왜 안 돼요? 당장 꺼져요. 그리고 저희는 대문을 닫아버렸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대문을 두들기며 열어달라고 애원했지만 절대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그렇게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대못을 박은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지만 오히려 이혼을 하려고 하니 걸리는 게 없더라고요. 양육권 문제 때문에 소송은 길어졌어요. 저희 둘 다 양육권을 원했거든요. 저도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는 제가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남편의 재산 분할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위자료도 함께 말이에요. 남편은 즉각 항소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죠. 그렇게 저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결혼 생활이 끝이 났어요. 얼마나 후련하던지. 이혼을 하고 나서 엄마가 마련해준 조그만 아파트에 아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아들이 시댁에서 살았다면 남편과 똑같은 사람으로 성장했겠죠. 생각만 해도 오싹하더라고요. 지금은 매우 행복합니다. 간간히 아들 핑계로 남편은 저를 보길 원하지만 면접 때 아들을 데려다 주는 것 빼고는 일체 만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짱짱할 것 같은 남편 회사는 투자를 받지 못해 프로젝트가 엎어지고 사실상 거의 부도 직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돈의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이죠. 참 알 수 없는 게 사람 인생 같아요. 그렇게 짱짱할 것 같은 회사도 부도 직전이고 저를 그렇게 하찮게 여기던 남편도 이제 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인간이 되었으니까요. 이번 기회로 사람 거르는 안목을 기르게 된 것 같아 기분이 좋기도 해요. 앞으로 긴 인생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언제나 용기 잃지 않고 지금처럼 씩씩하게 살아나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 38살 여자입니다. 올해는 정말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서 쉬지 않고 달려오다 보니 벌써 6월도 며칠 남지 않았네요. 시간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이제 8년 차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함께 살아오면서 열심히 살아왔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낼 것 같아요. 최근 양가 집안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토록 바라던 아이가 뱃속에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결혼한 지 8년 만에 가진 첫 아이라서 그런지 남편도 그렇고 혹여나 문제가 생길까봐 양가 집안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네요. 워낙 극성이시라 매일 시도 때도 없이 시부모님께 전화 오고 어제는 저희 부모님도 집에 다녀가셨어요. 남편은 이제 일하지 말고 집에서 쉬어도 된다 하지만 그동안 함께 손발 맞춰서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혼자 보내는 게 마음이 놓이지 않아 최대한 조심하면서 따라다니고 있어요. 산부인과에서도 늦은 나이에 임신한 만큼 몸을 사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이번 주까지만 남편 일 도와주고 안정을 취할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가족은 웃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게 꿈만 같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난리도 아니었어요. 서로 얼굴 붉히며 멱살까지 잡았었으니까요. 지금 현재 양가 집안 모두가 서로 아끼고 존중하면서 지낼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가정을 위해 매일 열정적으로 땀 흘리면서 뛰어다니는 남편 때문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겪은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남편과 결혼한 이후부터 제가 살아온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때 당시 서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죠. 양가 집안 도움 안 받고 작은 원룸 방에서부터 살림을 꾸려 나갔었으니까요.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나도 행복했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하면서부터 사소한 감정 문제들이 조금씩 커지게 되면서 결국 불만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좋냐? 내가 그렇게 반대했던 결혼을 꼭 해야 속이 후련했어. 이런 좁아터진 집에서 살림 차리고 살면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속 터지는지 알아? 내가 저런 놈이랑 붙어 먹고 살라고 지금까지 뼈 빠지게 키운 것도 아닌데 하도 중내 사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 허락했다만 너희들 얼마나 가나 보자. 불행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알아? 돈이 없으면 가난에 찌들어 결국 지치게 되어 있고 나중엔 사소한 거 하나부터 싸우기 시작하다
거기서 더 가면 이혼까지 하게 되는 거야. 엄마가 이 나이 먹을 동안 한두 명 만나본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수없이 겪어봤다. 엄마, 오라는 말도 안 했는데 무턱대고 찾아오셔놓고 왜 그런 말을 해요? 이 사람 앞에 두고 상처되는 말씀하시면 마음이 편하세요? 이왕 결혼 허락하셨고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도 좋은 말 해주면 어디 덧나요? 사람 기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저희 사업 하나 하기로 했어요. 잘 되면 그때 돼서 후회하실지도 모르니까 앞으로 이 사람도 사위로 받아들여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돌아가시면 저희 마음은 얼마나 안 좋겠어요. 앞으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그냥 묵묵히 뒤에서 지켜봐 주세요. 내가 너희들 어떻게 살고 있나 하도 궁금해서 와봤는데 예상한 그림대로 살고 있네. 사돈댁은 아예 도와줄 생각도 없었나 봐. 이런 식으로 그냥 방치하는 거야? 미연이 너 엄청 아끼고 딸처럼 생각해준다고 했었잖아. 내가 도와주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집도 안 도와주는데 왜 시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돼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할 말 없으시면 그만 돌아가 주세요. 어차피 볼 것도 없는 집이고 저희 다음날 아침 일찍 나가야 하거든요. 몇 달 만에 얼굴 봐놓고 들어온 지 30분도 안 됐는데 내치려고?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말이나 좀 들어보자. 저희 다세대 주택 빌라 청소해주는 사업 준비하고 있어요. 이 사람 아는 분이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 데리고 일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수입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내일부터 일 배워보려고요. 잘만 하면 돈도 되겠던데요? 청소? 남의 건물 청소해준다는 거야? 자네 지금 내 딸 데려가 놓고 그런 노동 시키겠다는 게 정말인 게야? 내가 그동안 손에 물도 안 묻힐 정도로 애지중지하면서 힘들게 키운 내 딸에게 청소일을 시키겠다고? 자네 정신 나갔나? 엄마는 건물 청소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말에 경악을 하시며 그런 하찮은 일은 절대 해선 안 된다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설명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변하지 않았고 엄마의 감정 상태는 점점 더 고조되어 버렸어요. 제가 남의 건물에 들어가 계단 청소하고 남이 먹고 버린 쓰레기 분리수거한다는 거에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숨기면서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었기에 분명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실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분위기는 더 심각해지고 있었고 남편의 말을 전혀 들어주려 하지 않아 결국 물리적으로 엄마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엄마는 현관문 밖에서도 남편에게 자기 딸 청소를 시키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한참 동안 난리를 친 뒤에야 돌아가셨어요. 원래 남편은 평범한 사무실 직원이었어요. 저도 비슷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저희 엄마가 하도 형부랑 비교를 하면서 자존심을 긁어대기 시작하자 남편도 나름 자기 기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직접 따라가서 봤었는데 몸은 좀 힘들어도 수익은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일을 배우면서 사업 준비를 해보려고 준비를 시작했었죠.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엄마는 무조건 반대만 하고 저희 남편을 형부와 계속해서 비교를 하시니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엄마는 사업을 아무나 하는 줄 아냐며 그것도 형부처럼 머리가 좋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라며 몇 번이고 전화하셔선 그냥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걸 원하고 계셨어요. 형부는 이름만 말해도 알 수 있는 유명 대학을 나왔고 그에 반해 남편은 고졸 출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워낙 사업을 크게 하셔서 형부 집안은 재산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집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비교가 되었지만 저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지원해 주지 않고 인연 끊겠다고 하셔놓고 연락 없이 찾아오셔서 간섭은 있는 대로 다 하시고 사사건건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결국 엄마한테 화를 내게 되면서 한동안 잠잠해졌던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대충 얘기를 들었는지 언니가 잠시 만나길 원했고 남편도 같이 나오라는 말에 약속된 시간에 맞춰서 예약한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미연이 너 요즘 이 건물 저 건물 돌아다니면서 청소하고 다닌다며? 그것도 모자라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해준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 몸 쓰는 일 해서 돈 좀 벌었어? 내가 하도 딱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돕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엄마가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귀가 따가워 죽겠어. 언니가 그렇게까지 걱정할 정도로 우리 못 살지 않아.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다고. 언니 사는 거와 당연히 비교는 할 수 없겠지. 그래도 우리 지금 하는 일 땀 흘린 만큼 보상을 받는 거라 우리 기준에 수익도 괜찮다고 생각해. 이런 대화하려고 부른 거야? 어차피 대충 알고 있는 내용인데 굳이 서로 바쁜 시간에 너 사정 물어보려고 불렀겠어? 엄마가 하도 사정해서 나온 거야. 제안 하나 할까 하는데 조건이 괜찮으면 받아들이고 우리 밑에서 일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버는 것보다 돈도 더 많이 쳐줄게. 가족이니까 도와주려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얼굴 마주 하겠어? 웬만해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 우리 회사에 직원 한 명이 그만두는 바람에 공석이 생기긴 했거든? 이 자리가 경쟁률도 상당히 센 자리인데 일단 너랑 제부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보자고 한 거야. 아마 제부랑 네가 버는 수입보다 훨씬 많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될 테고 우리 가족이라는 걸 다른 직원들도 알게 되면 크게 건들 만한 사람들도 없어서 회사 내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없을 거라 생각돼. 분야는 영업직이고 우리가 주는 소스 기반으로 설명만 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야. 당연히 제품이 팔리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지급이 되지. 매출이 좋지 않다고 해서 일적으로 압박을 주거나 하지도 않아. 어때? 관심 있어? 제부 생각은 어때요? 몸 쓸 일도 없고 영업이기 때문에 손님만 잘 타일러서 제품 판매하고 거기 인센티브까지 괜찮은 조건 아닌가? 벌 수 있을 때 벌어놔야지. 앞으로 아이도 가질 거잖아요. 바람 한번 불면 휙 가는 게 인생이야. 잘 생각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거예요. 남편은 어색한 웃음을 보이면서 저와 상의해 보겠다고 대답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니와 형부도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연락달라고 얘기한 뒤 먼저 건물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집으로 돌아와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했어요.
남편도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시작한 사업 끝을 보고 싶었어요. 실패를 해도 또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형부에게 전화를 한 뒤 제안을 거절하게 되었고, 그때 이후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질 않았습니다. 형부야, 어차피 아쉬울 게 없으니까요. 저희도 성공해서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더 많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했고, 그렇게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력의 대가는 배신하지 않는다고 건물주분들에게 입소문을 탔는지 몇몇 분들이 저희와 계약을 하고 싶다며 따로 연락이 오게 되면서 일하고 있는 지역의 범위를 조금씩 넓혀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노하우도 생기고 처음에는 저희 부부로 시작하게 된 사업이 직원들까지 두게 되면서 하루가 바쁠 정도로 건물 청소 스케줄이 꽉 차게 되었네요. 1차적으로 저희가 원했던 건 둘이 직장 다니는 월급보다 많이 버는 걸 목표로 했었는데, 자리가 잡히면서부터 목표한 금액의 2배 정도를 벌 수 있었고, 그런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계시던 저희 부모님께서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이 웬일이냐? 이런 비싼 곳에 예약을 다 하고 돈 좀 벌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잘 나갈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 내가 봤을 때 너희들은 아직까지 이런 곳에서 음식 사 먹고 할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제발 말 좀 바르게 하면 안 돼? 열심히 살고 있는 애들한테 못한 말이 없어. 신경 써서 이런데 예약했으면 잘 살고 있나 보다 생각하고 기분 좋게 시간 보낸 뒤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걸. 꼭 그렇게 한 소리해야 직성이 풀리겠어?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지금 자기들이 성공한 줄 알고 있잖아. 그래서 훈계 좀 해준 것 뿐이야. 당신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 자식들이 비싼 돈 주고 예약한 음식점에서 얼굴 마주하고 식사하고 싶지 않으니까 기분 좋게 와서 입맛 떨어지게 하고 있어. 막내 사이가 잘 되고 있는 게 그렇게 배알이 꼴려? 지금까지 살면서 당신의 부정적인 행동들과 말투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 버릇 좀 어떻게 고칠 수 없는 거야? 세상 떠날 날 손에 꼽힐 때가 돼서야 그 성격 없앨 수 있는 거지? 미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이런 기분으로 같이 음식 먹는 게 너무 힘들 것 같다. 저 여편네랑 이제 그만 끝을 내던가 해야지. 그런데 박서방 자네 표정은 또 왜 그런가? 혜영이 너는 또 왜 그런 건데? 너희들도 설마 같은 생각인 거야? 엄마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사업한 지 몇 년 됐다고. 아직 투룸에서 벗어나지도 못했으면서 이런 사치를 부리는지 너무 한심스러워서요. 저희야 워낙 잘 보니까 그렇다 쳐도 이제 겨우 입에 풀 칠할 정도로 사는 거 아닌가?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 아직 한참 먼 거 같은데. 잠시 분위기 한번 내보려고 돈을 이렇게 쓰는 것 보면 앞으로의 미래가 너무 훤히 보이는 것 같아요. 적어도 성공하려면 일단 자기 아파트 한 채 정도는 마련해 놓고 이런 곳을 초대해야 하는 거 아니야? 돈도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쓸 줄 안다고. 우리도 이런 최고급 호텔은 비싸서 자주 오지도 않는데 동생 내외 수준에 이게 가당키나 한가 해서 저도 엄마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뿐이에요.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언니 말처럼 우린 돈 쓸 줄 모르나 보다.
아파트부터 마련하고 이런 곳을 초대했어야 됐나 봐. 나는 돈 쓸 줄도 몰라서 가족들끼리 오래간만에 분위기 좋은 곳에서 식사도 하고 싶은 마음에 남편이랑 상의해서 결정한 건데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막 버는 족족 쓰고 다니는 것 같아 보였나 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했지? 어차피 돌아오는 건 상처되는 말밖에 없다고 했잖아. 그저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다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던 것 뿐이라고.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저희들은 정말 순수하게 오늘의 시간을 가족들과 즐겁게 보내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음식이 나오기 전부터 꼭 이렇게 서로 상처되는 말을 주고받아야 기분이 좀 나아지시는 거세요? 미연이가 그동안 부모님께 못해드린 게 너무 죄송스럽고 마음에 걸린다고 그래서 제가 미연이 몰래 여기 예약하고 말해준 거예요. 미연이 어깨 좀 올려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한 건데 어떻게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은 점들만 생각하시는 거죠? 결국 단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던 남편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하길래 저도 같이 일어났는데 엄마가 저희를 보며 어딜 가려는 거냐고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부르더니 어른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혼자 버릇없이 행동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음식을 서빙해주는 사람은 생각이 없는 건지 이런 분위기 속에 조용히 테이블에 음식을 올려놓곤 자리를 피했고 그걸 본 형부가 혼자 앉아서 식사를 하기 시작했네요. 그 모습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뒤이어 언니도 조용히 자리에 앉아 줄지어 나오는 음식을 먹으면서 꼭 자기들이 주인공인 것 마냥 엄마와 아빠 보고 앉아서 식사하시라며 저희가 가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에 너무나 어이가 없어 한참을 째려보고 있는데 제 자리에 올려진 것들에 손을 올리려 하길래 형부에게 소리를 질러버렸네요. 자기 몫도 아니면서 남의 것에 손대는 게 너무 싫었어요. 형부는 갈 거 아니면 빨리 와서 음식 먹으라고 저와 남편의 자리에 올려진 것들을 바라보길래 비싼 돈 주고 그냥 갈 수는 없어 남편의 팔을 잡고 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저희가 꼭 초대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기분도 나쁜 상태였는데 저와 남편은 신경도 안 쓰고 엄마는 형부와 언니만 보면서 맛있게 음식 먹는 모습을 보니 제 속이 뒤집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그림은 가족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였고 고생했던 남편에게 웃어주는 모습을 생각하며 이곳에 왔었는데 이렇게까지 해도 대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예 대놓고 차별을 하고 있으니 형부와 언니 그리고 엄마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들이 너무나도 아깝게 느껴졌었고 그 모습들이 꼴보기 싫었는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충격적인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제 앞에 놓여있던 스프를 형부 얼굴에 부어버렸고 물컵을 언니 얼굴에 뿌린 다음 엄마 앞에 놓여있던 파스타를 뒤집어 엎어 버리면서 먹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 버렸습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행동들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되었고 남편도 놀랐는지 제 팔을 잡더니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던지고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도망치고 말았네요. 오는 동안 핸드폰은 쉬지 않고 울려댔어요. 결국 너무 서러운 마음에 북받쳐 눈물을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다행인 건 언니와 엄마는 집으로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마 아빠가 한 소리 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빠가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고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는데 아빠는 잘 들어갔는지 저희 먼저 걱정을 해주셨어요. 생각보다 제가 한 돌발 행동에 많이들 놀랐는지 집으로 돌아와서도 엄마는 진정이 되지 않아 누워서 끙끙 앓고 있다며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었어요. 제가 한 행동이 잘못된 건 알았지만 그렇다고 언니와 엄마의 행동 또한 잘한 건 아니라서 제가 먼저 고개 숙이고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서로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게 되면서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가족들이어봤자 헐뜯는 사이라면 없는 게 저희 가족에겐 더 큰 도움이 되었으니까요. 시부모님은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고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는데 왜 저희 엄마는 남편을 마음에 안 들어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 착하고 언제든 저희 가족을 먼저 생각해 주는데 그동안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형부 집안은 잘 사는데 남편 집안은 부유하지 않아서 더 많은 비교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서운함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죠. 아빠와는 간간히 통화하며 지내고 있었고 별일 없다는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저희만 잘 지내길 바라셨어요. 그렇게 인연을 끈타시피 하며 지내던 세월이 어느덧 몇 년이 더 흘러가게 되면서 어느 정도 안 좋았던 감정도 조금씩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늦은 새벽 전날의 피로함 때문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누군가 제 핸드폰으로 쉬지 않고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잠결에 통화 버튼을 눌러 누구냐고 물어본 순간 아빠의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급하게 남편을 깨워 병원으로 향했고 병실에 누워있는 엄마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어요. 당신이 저놈들 부른 거야? 내가 보고 싶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뭐하러 불렀어? 너희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심볼랑상 고약하게 먹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사람한테 스트레스가 얼마나 안 좋은데 입원해서까지 큰 소리야. 아직 덜 아프고만. 생각해서 자식들 불러줬구먼. 눈 감을 때까지 등지고 살려 그랬어? 이제 당신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면 그만 좀 하지. 왜 자식들 간에 차별을 두고 서로 멀어지게 만드는 건데? 당신이랑 내가 늙어 세상 떠나면 미연이랑 혜영이 둘밖에 안 남는데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제발 어른답게 행동 좀 해. 이 노망난 여편네야. 누가 노망났다고 그러는 거야? 미연이 제가 엄마한테 그때 어떻게 했어? 그렇게 난리치며 가버리고 한 번이라도 찾아온 적이 있냐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 듣고 내가 세상 떠난 줄 알고 내 상태 보려고 급하게 확인하려 온 거겠지. 엄마는 몇 년 동안 얼굴 한 번 본 적 없었는데도 변함없이 똑같았어요. 남편과 결혼하기 전엔 저를 항상 아껴주셨고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저에게 웃음을 보여주셨는데 결혼 이후 달라진 행동들은 제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듣게 된 엄마의 병명은 간경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상태였고 기증자가 나타난다면 서둘러 수술을 진행해야만 하는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엄마는 간 자체가 남들보다 작은 사이즈였는데 술을 워낙 좋아하셔서 그런지 간 손상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진행이 되어 있었고 간암도 의심해 봐야 할 정도였어요. 보통 간경화가 오게 되면 간암이 생길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는 의사의 진단에
다음날 정밀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식을 받게 된다면 아직까지 희망적인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말에 서둘러 이식을 받자고 했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대신 간 이식을 해주겠다 했었지만 나이와 건강 상태 그리고 간을 봤을 때 이식을 해도 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에 아빠는 대신 간을 이식해 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저와 언니의 간은 눈을 감는 날이 와도 절대 받을 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동안 간 이식자를 기다려야만 했고 엄마의 몸 상태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병원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는 기력이 많이 약해지셨는지 저희 얼굴 볼 때면 막말을 하시던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 거의 매일 눈만 감고 있었어요. 그렇게 병원에서 잠시 동안 시간을 보낸 뒤 집으로 돌아와 다음날 잡힌 일이 많았기 때문에 서둘러 눈을 붙였는데 밖에서 통화 소리가 들렸고 옆자리에 남편이 없어 뭐 하는 건가 싶어 방문을 열려는 순간 잠이 확 깰 정도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결국 남편의 진심들이 저에게까지 전해지면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네요. 어머니,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저로 인해 불행을 막을 수 있다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아직 미연이가 장모님과 풀지 못한 응어리진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간 이식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분명 세상 떠나시고 후회할 날이 올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도 여자보다 남자가 간을 이식해주는 게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아직 검사 안 받아봤죠. 그런데 간 이식은 웬만해선 거의 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건강하니까 상관없을 거예요. 어머니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당연히 어머니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래도 사람 살리는 일이잖아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검사 받아보고 그때 돼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제가 어머니 사랑하는 만큼 장모님도 똑같아요. 통화를 끝내고 방 안으로 들어오려는 남편의 걸음소리에 급하게 이불 속으로 들어갔지만 남편은 저보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에 너무 미안했어요. 결국 흐느끼는 소리를 듣게 된 남편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확인하게 되면서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아무 말 없이 진정시켜주기 위해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엄마 몰래 간을 이식해 줄 수 있는지 검사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가 나온 서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바라보면서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급하게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날은 명절날이었지만 시부모님께서 병실에 몇 번 찾아오신 이후 명절날 안 와도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엄마 옆에서 가족들과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한참 뒤 남편이 밝은 얼굴을 보이며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길래 잘 해결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네, 오늘 왜 이리 늦었나? 무슨 날인지 알고는 있지? 얼굴 뵀으니 우리는 이만 들어가 볼게요. 그 전에 장모님, 이거 받으세요. 근처 백화점에서 샀는데요. 얼마 하지 않아요. 병원이 원래 좀 춥잖아요. 건강 나빠지면 안 되니까 입고 계세요. 어머, 이게 뭔가? 밍크코트잖아. 이 비싼 걸 왜 사왔어? 몸이 안 좋다고 이런 것까지 신경 써준 거야? 장모님, 저도 선물 사오긴 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거 받으세요. 병원에서 따뜻하게 지내시려면 아무래도 내의가 좋을 것 같아서 급하게 사왔어요. 사이즈는 넉넉한 걸로 준비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 봐봐. 벌써 마음부터가 다르잖아. 근사이는 몇백만 원 하는 밍크코트 사줬는데 자네는 꼴랑 몇만 원 하는 천조가리 네일을 내 앞에 내밀어? 이딴 선물 줄 거면 앞으로 사오지 말게. 차라리 먹는 과일이 낫겠다. 그 순간 남편이 사온 네일을 옆으로 치우셨고 밍크코트가 마음에 드셨는지 밝은 얼굴로 이리저리 살피고 계시는데 네일을 옆으로 던지면서 물컵이 형부의 발 쪽으로 떨어졌는지 물이 튀었길래 언니가 휴지를 찾던 도중 엄마는 옆에 있던 남편이 사온 네일을 형부의 발에 툭 던지면서 구두에 튄 물들을 닦으라며 걸레로 쓰자는 충격적인 말을 건네셨습니다. 엄마의 행동으로 인해 병실은 정적이 흘렀고 형부도 당황했는지 네일을 들어 올려 테이블에 올렸는데 그 안에 서류 한 장이 떨어졌고 그걸 주워들은 형부는 손을 떨며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언니도 궁금했는지 가까이 다가가 서류를 확인했고 그 순간 엄청 놀란 눈빛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남편과 엄마를 번갈아가며 쳐다봤습니다. 엄마는 갑작스런 상황에 어리둥절해하며 자기도 보겠다며 재촉하길래 아빠가 서류를 건네받았는데 그 안의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서 상황은 역전되고 말았어요. 아빠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면서 엄마에게 서류를 보여주지 않고 남편에게 지어준 뒤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지금 이 순간 인연을 끊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저와 둘이 행복하게 잘 살라며 장례식장도 오지 말라는 충격적인 말을 뱉으셨어요. 저는 엄마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나 남편이 가지고 온 서류에 대해 사실을 얘기했고 그 말을 듣게 된 엄마도 놀랐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엄마의 행동에 많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고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장모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저도 형님에 비해 한참 부족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끝이라도 쫓아가 보려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고 있었고 그동안 미연이와 살면서 장모님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왜 저를 이렇게까지 미워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난하고 가진 게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까지 막대하셔야겠어요? 언젠가 장모님도 제 마음을 알아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불만 표현한 적 없었고 묵묵히 앞만 보며 달렸습니다. 장모님과 함께 웃는 날을 상상하며 열심히 살아왔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하신 행동은 저에게 정말 너무 큰 실망을 안겨주셨네요. 저도 사람이에요. 상처받는다고요. 오늘은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남편은 그동안 서러웠던 감정이 터지고 말았어요. 바닥에 떨어뜨린 간이식 검사 서류를 엄마에게 건네며 결국 화를 내게 되었고 엄마도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행동에 많이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차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보냈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없었기 때문에 그저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는지 집으로 돌아가자며 그날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찍 남편이 생각보다 일찍 일어나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캐리어에 옷가지를 넣으며 어디를 가려는 건지 정신없이 움직이길래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 엄마의 간 이식 때문에 입원을 해야 돼서 준비하는 거라고 저를 당황시켰습니다. 마음을 접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결국 남편의 결정대로 움직이게 되었고 엄마는 받지 않겠다며 자신이 사위에게 한 행동에 대해 그동안 미안했는지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간 이식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결국 엄마는 남편의 간의 일부분을 이식받게 되면서 빠르게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합병증 하나 없이 잘 지내오고 계세요. 그날 이후 엄마는 저희 남편을 매일 끼고 살 정도로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 형부가 남편 밑으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전염병으로 인해 운영해 오던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서 저희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저희는 많이 성장해 있는 상태로 직원들 수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엄마는 지금 현재 남편을 인정했고 저희 가족의 은인으로 매일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저희 남편에게 한 행동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앞으로 살 날이 더 많기 때문에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을 전부 잊어버리게 엄마가 더 많은 사랑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가족들 간의 격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껍데기에 불과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내면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저희 가족과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있을 수도 있겠죠. 가족이 언제나 화목할 수 있게 서로 많은 사랑 주고받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 후회하며 살 순 없잖아요. 언제나 행복이 넘치시길 바라며 매일 한순간순간 많은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친정의 도움을 받아 세상 밖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된 제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과 어렵게 결혼해서 힘든 시간들을 버텨내고 저희 부부에게 찾아온 소중한 아이였는데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인 남편과 시댁 식구들 때문에 이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3년 만에 남이 되었지만 어느 누구라도 제 입장이었다면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한 이후 바로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임신이라는 게 마음만 먹으면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제가 계획했던 거와 다르게 임신이 잘 되지 않아 걱정이 돼서 검사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마음처럼 잘 되지 않다 보니 점점 불안해졌고 남편과 시부모님도 많이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최대한 부담을 안 주려고 침착하게 기다려 주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함을 겉으로 표현하셨고 시모는 임신이 되지 않는 저에게 결국 참아왔던 불만을 터뜨리셨어요. 시모가 날이 갈수록 신경질적으로 변하다 보니 남편도 그런 시모에게 눈치가 보였는지 괜히 저에게 더 큰 목소리로 짜증을 내더라고요. 임신이라는 게 제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저에게 탓을 돌려서 저도 너무 서운해서 시댁 식구들의 불만을 받아치자 서로의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온 상태로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에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남게 되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겠니? 네가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이런 일을 겪게 된 거잖아. 주변에 좋은 여자 많은데 왜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쟤를 데리고 와서 문제를 키우니? 우리 집안도 형편이 좋다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적은 없었고 지금까지 무난하게 잘 살아왔었다. 그런데 쟤는 평범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고생만 하고 살았었다며.
그러니 몸이 온전하겠니?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이미 속은 썩었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 엄마가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고 했던 거야. 고물상 집안이 웬 말이니? 임신이 안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그래도 네가 좋다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준 건데 결국 내 말 안 들어서 어떻게 됐니? 이러다 엄마는 손주 한번 안아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기다리다 보면 때가 오겠죠. 저희 둘 다 검사해봤을 때 그게 문제되는 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침착하게 기다리다 보면 좋은 소식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엄마 죽고 나서야 손주 보여주려고 그러니? 기다리는 것도 한계고 임신이 안 될 것 같으면 여기서 각자 갈 길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신중히 대화해보고 결정해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임신이 안 되는 사람을 본 건 며느리 네가 처음이다. 그게 맘대로 되는 일인가요? 누구보다 제가 아이를 원했던 거 잘 아시잖아요. 저도 지금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예요. 병원에서도 저희 부부처럼 건강상 문제는 없는데 임신이 안 되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했어요. 저도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최대한 따르고 있고 노력 중이니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자꾸 이러시니 될 임신도 안 되겠어요. 얘 봐라. 한마디 했다고 지금 얼굴 붉히는 거 봤지? 너 조만간 시애미 잡아먹겠다. 이런 애를 며느리로 받아들였으니 아이고 속 터져. 어찌됐든 당신이 잘못을 한 건 맞는데 왜 우리 어머니한테 목소리를 높여?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다 맞는 말이잖아. 지금의 상황들이 당신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고. 우리 어머니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말을 하겠어? 당신 나랑 따로 얘기 좀 해. 한다고 하는데도 마음처럼 되지 않아 많이 힘든데 가족들이 저를 죄인처럼 대하는 것 같아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바라보는 시선 또한 너무 불쾌했었죠. 남편은 저보고 당장 일어나라고 하더니 방으로 데리고 들어오자마자 시모가 저에게 한 말에 대해 의미를 모르겠냐면서 가족들 놀라게 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서 자기를 난감하게 만드냐고 화를 냈어요. 꼭 시댁 식구들이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집안 전체가 울릴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길래 그런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냥 무시를 했어요. 서로 안 좋은 감정 상태로 대화를 더 이어나가 봤자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라 몸을 돌렸는데 남편이 자기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짜증을 냈습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나누는 대화는 정상적일 수 없었는데 대화의 초점도 흐려져 더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당신 내 말 무시해? 질문을 했으면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언제 임신할지 몰라서 나도 최대한 감정 안 건드리려고 웬만한 건 다 참고 있는데 이건 아니지. 뭐가 아닌데? 임신이 안 되는 게 내 탓이야? 나도 힘들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당신은 내 입장에 대해서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옆에서 모든 과정들을 지켜봐왔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목소리를 높일 수가 있어? 가족들 눈치가 그렇게 보여? 원하는 게 이혼이야? 그럼 해줄게. 나도 이런 대우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 내 말 뜻을 못 알아먹겠어? 아무리 우리 어머니가 싫은 소리를 했다고 해도 그냥 넘기라는 거잖아. 내가 언제 이혼하지? 제발 눈치껏 좀 행동해. 당신 힘든 거 내가 몰라? 옆에서 전부 지켜봐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어른이 얘기하면 그냥 대충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되잖아.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냐고. 어머님만 힘든 거 아니야. 당사자인 내가 제일 힘들고 지쳐있다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정도야. 우울증이 왔는데도 혹시 아이가 생기기라도 할까봐 약도 안 먹고 있어. 임신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걸리는 게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피하고 있는 중이라고. 임신을 하기 위해 먹기 힘든 음식들을 입에 집어넣을 때 얼마나 곤욕스러운데. 이런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온 이유가 오로지 임신을 하기 위한 내 선택이었어. 그런데 어른이니까 무슨 말을 하던지 이해하고 넘기라고?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같이 살고 싶지 않으면 그냥 이혼해. 이런 대우 받아가면서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건 너무 무리야. 남편은 서로가 많이 힘든 상황이라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했지만 제 입장에 대해 이해해주지 못하는 남편이 저는 제일 원망스러웠어요. 시모가 하는 말들 전부 다 이해하고 넘어가 줄 수도 있지만 시모 옆에서 거들었던 남편의 모습이 저에겐 너무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언성을 높이면서 끊이지 않는 대화를 이어나갔지만 결국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상황들을 바로잡기 위해선 제가 아이를 가져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한바탕 하고 난 뒤 더는 시댁에 붙어 있고 싶지 않아 저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평소에는 남편의 차를 타고 함께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날만큼은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했고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를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홀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어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많이 답답했고 부부관계에도 균열이 생기면서 오래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번 난리가 난 이후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는 많이 어색해졌고 분위기도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서로에게 조금 더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안 좋았던 일들을 가슴에 묻어버리고 예전처럼 똑같은 생활을 유지하며 지내왔지만 서로 겉으로 표현만 안 할 뿐이지 안 좋은 감정들을 풀어내기 위해선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였어요. 남편은 이런 생활이 많이 답답했는지 조금씩 노력을 보였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저희 부부는 좋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부부 관계를 유지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시험관 시술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간절하게 바란 만큼 저희 부부에겐 생각지도 못한 좋은 소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임신에 성공을 하면서 온 집안은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죠. 병원에서는 몸이 많이 약한 만큼 임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선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된다며 안정기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무리하게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을 거라는 의사의 말에 저는 다니던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잠깐 쉬면서 안정을 취했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오길 간절히 바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말에 시모가 몸에 좋은 음식들을 만들었다며 시댁으로 저희 부부를 불렀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고 한상 가득 차려진 맛있는 음식들을 맛있게 먹으면서 과거에 겪었던 아픔들을 전부 씻어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함께 식사를 하던 시동생이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면서 중대 발표를 했는데 시동생이 이어지는 말에 가족 모두 밥을 먹다 체할 정도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아, 형수님 임신했으니까 상관없잖아요. 엄마가 원하는 손주 안아보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 아니었어요? 형수님이 그동안 임신을 못해서 제가 말을 못 꺼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임신했으니까 저도 결혼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형수님이 임신을 못했다면 저도 지금 만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말을 못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는 거니? 너 정말 그 애랑 결혼할 결심한 거야? 언제부터 만나왔길래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건데? 엄마가 혈압 올라서 쓰러지는 걸 보고 싶은 거야? 결혼을 하면 기본적으로 아이를 가져야 하는 건 당연한 거지. 나중에 이 문제로 괜히 후회하지 말고 다른 여자 찾아봐라. 다른 여자에게 충족이 안 되니까 그동안 저도 참고 기다려왔던 거예요. 형수님이 결국 임신이 안 되면 저도 그 사람과의 결혼이 힘들어질 테고 엄마가 쓰러지는 거 보고 싶지도 않아서 그건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삭히고 있었어요. 힘든 시간들을 보내온 만큼 제 결혼 허락해 주세요. 그래도 능력 좋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불임인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너 나중에 길거리 다니는 아이들 보고
너랑 닮은 아이 낳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것 같아? 지금 당장은 둘만 보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 시간 좀 지나봐라. 공허한 마음이 생기게 될 거고 너도 아이를 가지고 싶을 텐데 그때 돼서 이혼하게? 네가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했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불임인데 전문의 의사가 뭔 소용이니? 요즘 애 없이 잘 사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세상에 태어나봤자 고생밖에 더 하겠어요? 살만한 세상도 아닌데 힘든 삶을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가 원하는 손주 형수님이 안겨줄 테니 저는 제가 사랑한 사람과 결혼 진행할게요. 그러니 허락해 주세요. 막내 아들이 이렇게 예언하는데 자꾸 반대하실 거예요? 너희 엄마가 그동안 마음고생하는 거 못 봤어? 다른 건 몰라도 불임은 절대 안 된다. 아빠도 큰 며느리가 그동안 임신이 안 돼서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는지 알면서 불임을 겪고 있는 애를 아내로 들이겠다고? 엄마 아빠 가슴에 네가 대못을 박으려고 작정한 거야? 안 되는 건 안 되니까 더는 얘기하지 마라.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살아가겠다는데 왜 다들 반대하는 건데요? 제가 행복하면 괜찮은 거잖아요. 허락 안 해주셔도 저는 그 사람과 혼인신고라도 할 거니 그런 줄 아세요. 시동생의 갑작스러운 결혼 통보에 가족 모두 상당히 당황했어요. 제가 힘들게 임신했던 걸 옆에서 전부 지켜봐온 시동생이 불임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에 많이 놀라긴 했지만 이미 시동생은 결혼을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완강해서 시부모님이 설득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맛있게 식사를 하다 말고 시동생의 결혼 통보에 가족들 모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몰라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시동생을 바라보기만 했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를 끝낸 뒤 몇 날 며칠 이 문제로 시동생과 얼굴을 붉히면서 심각하게 대화가 이어졌고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시부모님은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시동생은 시부모님의 마음이 바뀔까봐 서둘러 식을 올리기 위해 상당히 빠르게 모든 걸 진행했고 상견례까지 모두 끝이 난 뒤 결혼식장까지 바로 잡았는데 이미 식장은 꽉 차 있는 상태라 몇 달 뒤에나 식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지켜봐 오면서 시동생과 예비동서가 힘들게 허락받은 만큼 앞으로 행복하길 바랬어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사히 세상 빛을 볼 수 있게 최대한 조심하면서 시간을 보내왔던 저는 새벽에 갑자기 진통이 와서 산부인과를 찾게 되었고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던 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버텨내온 만큼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출산하면서부터 갑자기 시모의 태도가 임신을 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더니 저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말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안의 장손을 태어나게 해줘서 정말 고생이 많았다. 네가 출산을 앞둘 때부터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우리 장손이 앞으로 커가면서 어떤 삶을 선택하냐에 따라 미래가 바뀔 텐데 네가 내 손자에게 어떤 삶을 열어줄 수 있을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저냥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게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너희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집안도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내 손자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인물이 될 수 있을지 깊이 고민을 해보니 방법은 딱 하나더구나. 우리 손자를 예비 의사 며느리에게 맡기는 거다. 지금 내 말이 어이가 없고 많이 당황스럽겠지만 우리 손자의 미래를 위해서 그게 제일 좋은 선택인 것 같지 않니? 너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하는지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집안에 손주가 많은 것도 아니고 예비 며느리도 불임이라 더는 기대하기 힘들 텐데 앞으로 잘 커야 하지 않겠니? 네가 사자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줄 능력은 안 되잖아. 그런데 예비 며느리는 의사에 그 집안은 우리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재력이 좋은 집안인데 조기 교육부터가 다르지 않겠니?
나도 너한테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았다.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힘들게 10달 품어서 낳은 제 아이를 예비동서에게 주라고요? 방금 하신 말들이 납득도 안 되지만 제가 무슨 대리모도 아니고 제 아이를 예비동서한테 준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말 하려고 산후조리를 어머님 댁에서 해주겠다고 고집을 부리신 거예요? 지금 한 말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리고 당분간 저희 친정에서 몸조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저희 집안이 뭐가 어때서요? 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께 불평만 한 적 단 한 번도 없었고 제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왔어요. 직업이 좋다고 그 인생이 행복한 줄 아세요? 저 그만 나갈 테니까 제 아이 돌려주세요. 더 이상 대화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아요. 가만 좀 있어봐라. 우리 집안의 장손을 키우는 문제인데 집안도 안 좋고 돌대가리인 네가 키워서 우리 손자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니? 돈이 얼마가 들든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너희 집안 자체가 가난한데 손자가 원하는 삶을 어떻게 살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런 것도 다 돈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내 말대로 우리 손자는 예비 며느리가 키우라고 주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너는 불임도 아니잖아. 나중에 다시 아이 가지면 되지. 한 번 임신이 되면 2번은 쉽다잖아. 때마침 딱 들어오네. 우리 세아가 이리 좀 앉아봐라.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야 된다. 이 아이 앞으로 네가 키워줘라. 얘 친엄마는 너다. 저번에 나랑 단둘이 대화했을 때 아이는 좋아하지만 불임이라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사는 거라며. 내가 네가 원하는 걸 충족시켜 줄 테니까 너는 그냥 우리 집안의 장손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전문의 의사가 되기 위해 네가 밟아온 길을 내 손자에게 그대로 물려주면 되는 거니. 어려운 건 아니잖니?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이런 얘기 우리 집안 남자들은 아직 모르고 있지만 내가 나중에 차차 설명하면 되니까 오늘부로 네가 직접 애를 맡아서 키워주면 될 것 같다. 큰 며느리는 불임이 아니라서 또 애를 낳으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애 데리고 얼른 집으로 들어가라. 필요한 건 내가 다 챙겨주마.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당장 제 아이 돌려주세요. 예비동서, 이건 아니잖아. 어머님 말대로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를 건 아니지?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알잖아. 이미 출생신고하면서 내 아이를 등록이 전부 끝난 상태인데 데리고 가봤자 아무 소용없어. 나보다 동서가 더 똑똑하니까 잘 알 거 아냐. 불임이라서 아이가 가지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로 상황을 악화시켜서 서로에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길 생각은 아니지? 내 아이 빨리 돌려줘. 시모의 품에 있던 제 아이를 예비 동서에게 건네주었는데 아이를 받아 안은 동서의 눈빛이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혹시라도 동서가 갑자기 돌발 행동을 저지를까봐 두려워서 최대한 감정 상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했는데 동서가 제 아이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동서 옆에선 시모가 계속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남부럽지 않게 키워달라고 설득을 시키려 하자 좋지 않은 몸을 힘들게 일으켜 시모를 강하게 밀쳐버리려 했지만 몸이 온전치 않아 시모가 되려 저를 밀어버려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울분을 토해내기 시작하자 아이를 안고 있던 동서가 저에게 다가와 아이를 건네준 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워줬어요. 그리곤 아무 말 없이 제가 시댁에 올 때 가지고 왔던 짐들을 챙겨준 뒤 밖으로 나가려 하자 시모가 동서와 저를 붙잡고 상당히 불쾌한 시선으로 저와 예비 동서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팔을 뿌리친 뒤 아이를 품에 안아 뒷걸음질을 쳤어요. 방금 보인 행동은 내 부탁을 거절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너 내 아들과 결혼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구나. 불임 주제에
자존심은 남아있다 이거니? 애도 못 가지는 게 네 아들 꼬셔서 결혼까지 할 생각이었으면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지금 뭘 잘했다고 내 말을 무시해? 너희 집안이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우리 집안 장손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달라는 건데 내 부탁이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내가 널 왜 받아줬을 거라고 생각하니? 불임인 네가 그래도 전문의 의사니까 집안에 재력이 있으니 그걸로 내 손자 제대로 좀 키워줘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울 인물로 만들기 위해 너를 받아준 거야. 얼마 전에 너한테 본명이 따로 얘기했었고 내 말을 알아들은 거 아니었어? 예, 당장 그 아이 1인 내놔라. 내 허락 없이 네가 이 집에서 나갈 수 있을 줄 알아? 애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 갓 태어난 아이들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저도 아이를 가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서 불임이라는 현실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저에게 예비 형님의 아이를 따로 키우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 행복을 위해 남의 행복을 빼앗는 건 제일 나쁜 짓이거든요. 어머니 말대로 제가 예비 형님의 아이를 빼앗아 키웠다고 칩시다.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키우면 그건 누구를 위한 행복인 거죠? 저를 위한 행복이에요? 아니면 어머니의 만족을 위한 건가요? 아이가 이런 사실을 나중에 알면 잘한 선택이었다고 할까요? 이 선택은 모두에게 불행입니다. 예비 형님이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온 가족이 무너지게 되는 거라고요. 방금 하신 말은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여기까지만 하세요. 사람이 상식이 있게 행동을 해야죠. 여기가 무슨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애를 돌려서 키웁니까? 예비 동서와 시모는 언성을 높이면서 안 좋은 감정 상태까지 올라왔고 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 했는데 시모가 예비 동서를 밀치더니 저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았어요. 시모의 눈빛은 제정신이 아니었고 나갈 거면 제 아이를 놓고 가라면서 난리를 치길래 아이가 다치기라도 할까봐 품에 안아 몸을 움츠렸습니다. 시모는 안간힘을 쓰면서 제 아이를 뺏으려 하던 순간 예비 동서가 시모의 목덜미를 잡아 강하게 패대기 쳐버린 뒤 저를 일으켜 함께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시댁 식구들과 문 앞에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무슨 일이냐고 당황스러워하며 저희를 다시 안으로 밀면서 세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예비 동서는 좀 전에 시모와 나눴던 대화에 대해 얘기했고 시모는 저와 예비 동서가 자기를 밀쳤다면서 갑자기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웠는데 남편한테 친정으로 가야 할 것 같다며 시모의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순간 남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저는 너무 놀라 경악했고 뒤이어 시동생이 남편의 말에 동조했어요. 힘들게 얻은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거라며 다들 뭘 잘못 먹었는지 정신 나간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비 동서는 이런 집안에서 어떻게 살아왔냐며 한숨을 내쉬더니 현관문 앞에 있는 세 남자에게 달려들어 당장 나가겠다며 몸을 밀치며 싸웠습니다. 시동생은 예비 동서가 너무 흥분한 것 같다면서 대화로 풀어나가자고 설득하려는 순간 예비 동서는 시동생의 뺨에 손을 올렸고 그 모습을 본 시모가 자기 아들 얼굴에 손을 올렸다고 뒤에서 예비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 버렸습니다. 출산 직후의 몸이라 저는 움직이기도 힘든 몸 상태에 아이도 겨우 안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시부가 제 품에 안겨있는 아이를 힘으로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게 된 예비 동서는 시모를 강하게 밀치면서 빠져나와 가방 속에 있던 핸드폰을 들어 경찰서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어요.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잠시 뒤 경찰들이 와서 상황이 겨우 정리가 되면서 다시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 저와 예비 동서가 밖으로 나오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모가 분에 못 이겨
비명을 지르더니 저에게 무작정 뛰어들었는데 예비동서가 저와 아이를 지켜주겠다고 달려오는 시모를 인정사정 없이 양쪽 어깨를 밀쳐버렸어요. 예비동서의 밀침에 시모는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지려 하더니 양쪽에 있던 시동생과 남편의 팔을 잡아 몸을 일으켜 세웠고 무게중심을 잡지 못해 미끄러진 남편과 시동생은 그대로 넘어지면서 안면을 화분에 부딪혔어요. 시모의 몸무게가 거의 80kg 정도로 무거워서 두 남자가 시모의 무게를 버티지 못해 그대로 안면을 다치게 되었죠. 시모 역시 일어나지 못한 채 그대로 넘어져 바닥에 있던 작은 화분에 허리를 부딪혔고 두 형제는 이가 우수수 떨어져 충격에 빠졌는지 비명을 지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예비 동서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지만 저와 동서를 지켜주던 경찰들은 자기 방어를 위한 행동이었을 뿐 의도적인 것 같지 않다고 하자 시부는 경찰들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고 시모에게 받았던 정신적인 충격과 피해받은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받아내었습니다. 예비 동서 또한 신체적으로 다친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보상을 받은 뒤 파혼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제가 임신을 하면서부터 시모가 제 아이를 전문의 의사인 예비 동서에게 안겨줄 생각을 했었다는 게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되뇌어봐도 그 집안 사람들의 행동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예비 동서 덕분에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서 제 아이를 지킬 수 있어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힘들게 태어난 제 아이의 안전을 완전하게 보장받을 수 없어서 이사를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다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저에게 펼쳐지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 인간들을 힘들게 끊어낸 만큼 앞으로의 삶을 제 아이와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추워진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올해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